목요일 아침 시사를 가득 채우는 두 분과 함께 정말 탄탄하게 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또 의미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종찬 소장께서 가득을 맡고 계시고 김봉신 부대표께서 체험을 맡고 계신다고. 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코너 제목이 여론 뚱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두 분 다 저는 분석의 신, 통찰의 신 이렇게 나눠서 네. 오늘은 좀 신들의 평론을 듣는 아주 귀를 호강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통신으로 해주십시오. 통한다. 유쾌, 상쾌, 통쾌. 굉장히 오래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궁금합니다. 뭐 여야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내란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체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 공방이다, 침대 축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홍신 대표가 먼저. 네. 예. 체포, 즉시 네. 체포와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10명 중 7명이면 이건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네. 사실은 이게 탄핵과도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국민분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좀 화가 나 있다. 그러니까 탄핵 계엄과 탄핵 과정 속에서 상당히 화가 나 있다.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건 이게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고 ARS 조사거든요. ARS 조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66.8입니다. 예. 매우 찬성.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찬성이 4.6이에요. 예. 너무 적어요. 양쪽으로 확 갈라져 있는 거죠. 예. 반대 의견이 이제 26.4니까 4명 중 1명 정도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중간 정도 반대가 그 한 20% 되고 아주 극단적인 반대가 좀 적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예요. 네. 이것도 매우 반대. 그러니까 즉시 체포에 대한 매우 반대가 17.7. 그러니까 의견이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조사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매우 찬성이 66.8 요것만을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2명은 즉시 체포에 매우 찬성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걸러서 보셔야 될 게 중간 보통 이렇게 되면 4점 척도는 중간이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사안이니만큼 꽤 많이 찬성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거는 ARS 조사의 특징이다. 즉 정치에 관심이 많고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인 경우에 지금은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다. 예. 그만큼 이제 김봉신 부대표 설명은 골이 깊어져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조사 개요부터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조사는 좋은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무선 자동 응답 조사로 실시가 된 것인데요. 네. 이 조사에서 체포 윤석열 대통령 즉시 체포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71.5%가 체포해야 된다. 네. 체포하지 말아야 된다가 26.4%로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이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네. 체포 반대가 대통령의 당시 이제 긍정 지지율.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지율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네요. 체포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부정평가인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앵그리 버드 현상이거든요. 앵그리 버드 현상. 그렇죠. 네. 이번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유세장에 장외 집회 탄핵 장외 시위 장소에 40대 남성이 아니라 8년 전에는 서울시의 통계로 보면은 40대 남성이 가장 많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어요. 네.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촛불 대신 응원봉이. 그렇죠. 이른바 일종의 공연 문화화했다. 네. 아이돌화했다. 네네.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 이 부분이 20대 여성들한테 더 강하게 작동됐고 그러니까 네. 정치 무관심청 네. 또 무당청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분류되던 MZ세대가 특히 여성들이 더 예. 많이 나온 것은 군대 투입이 가장 또 클 수도 있어요. 예. 왜 군이 투입됐냐. 이게 일종의 이제 서울의 봄이 아니라 서울의 밤 현상으로 이제 여의도의 밤이죠. 앵그리 버드 현상이 나는데 여기에다가
특히 또 20대 여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아이유가 곰탕집이었나요? 네, 선결제 국밥집에 100그릇을 선결제를 했어요. 네. 이게 다 동의나니까 또 이 외국인인가요? 이 대한 외국인인 마테오인가요? 이분이 또 60그릇을 또 선결제를 했어요. 예.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집이 되면서 분노 현상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체포할 수 있냐?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경호처하고도 압수수색에서 굉장히 서로 신경전을 벌어지고 있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아주 이 극단적으로 분노가 조장되고 분노가 야기되고 조장됐다기보다는 야기되고 유발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이게 이제 사실은 네. 크게 사회적인 이 진영 대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들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즉시 체포를 반대하는 여론을 모아보면 26.4% 이게 국정운영 지지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봉식 부대표님. 그러면 국정운영 지지율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생각해 보면 막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조사가 이제 이 지금 소개해 주신 요 조사가 ARS 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이죠. 예. 탄핵 그때 탄핵 소추안 의결 전입니다. 전인데 그때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게 6번 정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한국갤럽 전화면접 조사이고요. 아. 이 경우에는 이제 ARS 조사이기 때문에 ARS 조사는 그 진보 보수 모두 다 양 진영에서 고관여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 국정 긍정 평가가 24.2%다라고 하면 이게 전화 면접 대비해서는 그렇게 낮지 않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ARS 조사 특성상 이 정도 나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근데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도 이 정도다라는 것들은 좀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 탄핵 그 국회의 탄핵 그 가결과는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국민분들이 고관여자 중에서는 한 4분 중에 1분 정도는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 대비해서는 이제 4.8%포인트 올랐다. 이거는 분명히 오른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000명 조사라 오차 범위가 4.4 정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2라서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선 상승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서 가결된 거에 대한 반작용 또 분명히 있는 것도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좀 다른 분석도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왜 20대 여성이 가장 많고 40대 50대가 오히려 덜 나왔을까요? 네. 저는 8년 전과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걸 자동응답 조사의 이유로 분석을 할 수 없는 것이 네. 이 존 시에나의 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가결 직전보다도 더 올라갔어요. 5주 예. 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 예. 첫 번째로는 보수 기반 붕괴에 대한 반발 여론도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50대 60대는 중도 보수도 8년 전에는 광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광화문으로 나갔는데 왜 안 나갔을까?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보수 기반 붕괴에 대한 반발 심리가 보수 쪽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뭐 TK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 이재명 대표 정서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 정서가 그렇게 심각하거나 또 깊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또는 정치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건 안 돼. 비상계엄은 말이 안 되는 게 더 강하게 20대 여성들에게 작동돼서 가장 네. 장애 현장에 탄핵 집회 현장이 많았다면 조금 국면이 다른 것 같아요. 예. 8년 전보다는 아주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심판 과정이 이어지든 지금 보면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탄핵 반대하는 유력 중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8년 전에는 누구였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찬성 쪽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예. 8년 전하고 달라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도 역시 여론조사 기관 조원 C&I가 스트레이트 똑같습니다. 뉴스를 받아 14, 예. 16일 실시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관련해서
잠시 변론하러 다녀와서 좀 예민하게. 그러니까 김봉신 부대표하고 제가 출연할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두 사람의 알겠습니다. 존재를. 네. 자, 김봉신 부대표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 고관여층의 응답과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많은 ARS 조사의 특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가 지지층에게 효과를 줬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게 사실은 할 얘기가 있어야죠. 주변에 네. 할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런 할 얘기가 있어야 여론조사에도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의견 표명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의견 표명의 소스를 공급해 준다라는 차원에서는 네. 그거는 이제 의미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광화문에도 또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고 여의도를 중심으로 20대 여성과 응원봉 등장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었는데요. 어느 가상의 학교가 있습니다. M여중이라고요. 네, 그 배종찬 대표가 말씀하셨던 그렇죠. 네. 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네. 지금 조기 대선을 뭐 아직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지 내란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M여중의 중요성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M여중이 MZ세대 여성 중도층.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들이 나왔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과거 8년 전과 달리. 네네. 이러면은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우리 정치에 대한 경고를 또 쏘아올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이 분노가 작동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 전반입니다. 21세기 들어서 21세기 2000년 이후에 벌써 탄핵이 3번이에요. 네. 이건 정치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여성들이 볼 때는 2024년에 군이 동원돼요. 뭐예요? 하는 이 반발이 지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무서운 게 누굽니까? 중학생이죠. 아. M여중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분노의 격정적인 이 분노를 자제할 수가 없는 네. 것이죠. 절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판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왜 대선 국면에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 중도층 여성 MZ세대 얘기를 했냐면 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보통 잘 등장하지 않던 안 잡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대통령이 정해진다였는데 지금은 드러난 광장에 드러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좀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달리 입장도 발표하고 뭐 내가 직접 뭐 변론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여론의 좀 기본 지형 자체, 그러니까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 아닌가요, 부 대표님?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아직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하실 수 있는 소스를 준다, 재료를 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M 여중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선거 때 중요한 거는 사실상 이분들이 굉장히 미결정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윙할 수 있는 스윙 보터들도 일부 있지만 이분들이 미결정자예요. 미결정자가 그러니까 임박 결정자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선거 시기에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면에서는 MZ세대 여성 중도이신 분들이 사실상 정부에 대한 좀 뭐랄까 서운한 게 네. 화나는 게 네네. 많은 상황으로 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자, 뭐 대선 국면까지 연결하기보다는 당장의 상황에 대한 이분들의 분노에 대한 얘기로 좀 더 분석을 정확하게 해주셨고요. 이게 앞서 저희가 박지원 의원이 출연하셨을 때도 언급한 대선 주자 적합도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요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뭐 당장의 탄핵과 내란 관련된 혐의 수사 이 사건을 지금 넘어가야 되는 게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또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이렇게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 탄핵 또 국면과는 무관하게 이전에도 계속 차기 정치 지도자는 조사를 해왔던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조사 개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조원 씨의 나이. 네. 제가 이제 조원 씨의 나이 첫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봉신 부대표께 기회를 돌렸던 건 조원 CNI 또 부대표를 맡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이재명 대표 48%, 한동훈 전 대표 8%, 홍준표 시장 7%, 네. 오세훈 시장 5.7, 김동연 경기지사 5.7, 원희룡 전 장관 4.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8% 순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는 제일 부각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하나의 하두를 질문을 던져본다면 앞으로도 지금 이 지지율 조사가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에 대선이 그러니까 대선이 열린다라는 걸 우리가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예.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가장 유리한 국면에 있는 인물은 이재명 대표죠. 예. 가장 지금 지지율이 확연히 차이 나죠. 이재명 대표 48, 한동훈 전 대표 8. 이러니까 무려 40%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6, 8, 6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판도 자체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우선 두 가지 상황입니다. 이 차기 대선이 열린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어느 선까지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법성에 초점이 맞춰지냐 아니면 정말 내란 혐의까지 이어지느냐. 내란 혐의까지 인정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거의 보수 기반이 무너지는 걸 거예요. 예. 두 번째.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그러니까 이 재판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언제 열린다고 확정되기 전에 2심 그러니까 위정교사 2심이 됐든 공직선거법 2심이 됐든 2심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차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지금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수사 그리고 탄핵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역시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더 뭐랄까 압도적 지지로 가진 않는다 이렇게 분석하나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2017년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을 때가 3월 초중순이었죠. 3월 10날인가 그랬는데 그때에 끝나고 나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지지도 대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얻는 지지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높아요.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안희정이나 그 당시 또 제3의 후보였던 이재명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지도를 분산시켰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독주 체제라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완탑으로 이렇게 진영 내에서 그리고 내외에서 전체적으로 인물 선호도 내지는 지지도에서 이렇게까지 높은 지지도를 얻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꼭 좋은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높으면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보수 쪽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즉 예. 구도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네. 구도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인물들이 그 한 자릿수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한 자릿수라는 건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변동성이 가져올 파괴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민주당 내에선 지금 한 명 김동연 지사가 지금 네.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라면 민주당 내에서 버퍼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균형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른 제2, 제3의 후보가 없다라는 것에 의해서 사실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되는 뭐 아니면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재명 대표한테 무조건 좋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유리한 섣부릅니다. 구도로 보기에는 원톱 체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고요. 국민의힘 내부로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모아서 봤더니 역시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데 사실 지금 당 대표 사퇴하고 당에서는 조금 등을 돌린 모양새도 있었잖아요. 지금 당 주류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대권 주자 한동훈 전 대표가 21.7%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만 놓고 본 겁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21.7, 잘 들어주십시오. 홍준표 시장이 17.7이고 오세훈 시장이 14.5예요. 네. 그러면 역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파괴력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 아,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네. 홍 시장이나 오 시장보다 좀 꽤 큰 격차가 났었어요. 예. 그런데 탄핵 이 가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고작해야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였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지금 뭐 한 3,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리고 홍 시장과 오 시장의 지지율을 더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보다 더 많아요. 예. 그 원희룡 전 장관도 12.7%나 됩니다. 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이제 경합하게 된다면 상당히 복마진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조금 온도차가 다른 네. 색깔이 다른 국민의힘 내에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괴력 자체에서 아직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예. 물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탄핵 가결 이전과 이후가 지금 탄핵 가결 이후에는 상당히 복마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뭐 한동훈 전 대표 21.7, 홍준표 시장 17.7, 오세훈 시장 14.5만 놓고 보면 탄핵 찬성 유무는 영향을 안 미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김봉신 부대표님. 탄핵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그 조원 CNI 조사를 이제 인용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조사에서 실제로 고관여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이 한 그 20여 %다라고 네네. 할 수 있다라면 빠져나간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론에서는 지금 이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 그럼 누가 나가든지 똑같다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전에 올 초에 총선을 준비할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어떤 그 정치인 분들 중에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정부 네. 들어서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고관여자 중에서 남아있는 분들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거고 네. 사실은 관여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충성도가 조금 떨어져서 이탈해 있는 여론조사에 안 들어온 분들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러면 이 여론을 가지고 이게 모두 여론의 전부다라고 파악해서 여론을 그렇죠. 편승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네. 여론을 돌파할 것인지는 사실은 보수 쪽에서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건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여론조사가 필요할 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입니다. 16일 여론조사협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 13일 이틀간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국민의힘 25.7, 민주당 52.4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쪽에 이제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거의 뭐 2배 정도 가량 차이가 나요. 네. 민주당이 2배 정도 많은데 자동응답 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꽤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수 기반이 수도권 또 50대 또 심지어는 주부층에서도 좀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사 시점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하게 되는 그 파장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서 또 주부층에서 여성이죠. 지지를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얻어서 가지고 있던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더 있겠죠. 한동안은 격차가 정당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가 중요한데 여전히 친윤 친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 자체를 회복할 수 있는 자 여부가 중요할 거예요. 이런 여부가 반영되면 격차에 대한 변동이 또 있을까요? 글쎄요. 있게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현상이 지금만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3월 중순에 네. 그때도 민주당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ARS 조사의 특성상 이건 이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25.7 나왔지 않습니까? 네. 2017년 3월에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11.7%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민의당이 12.3%로 한 절반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 두 개 합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 비슷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래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남아서 뭉쳐 있는 정도가 한 25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부족하네요. 오늘 아쉬운 분들 다음 주 목요일도 잊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봉신, 배종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